이 10가지 흔한 습관들이 매일같이 자동 변속기 차량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상을 피하고 돈을 제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이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1. 차가 움직이는 중에 후진에서 전진으로 기어 변경 인정합니다. 저도 차가 여전히 뒤로 움직이는 중에 후진에서 전진으로 기어를 바꾸곤 했습니다. 뭐가 문제겠어? 몇 초 절약되잖아. 그렇죠. 틀렸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건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제 변속기를 기계적 전쟁터에 던져 넣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가 여전히 굴러가는 중에 기어를 바꾸면 변속기는 단순히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량과 싸우는 겁니다. 클러치와 토크 컨버터를 때려 부수며 바퀴를 즉시 반대 방향으로 강제로 돌리는 거죠. 이건 마치 달리는 중에 다리를 잡아당겨 역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는 부러질 겁니다. 처음에는 손상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축적됩니다. 거친 변속, 주저함, 어쩌면 기어 사이에 약간의 충격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쾅차가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정비사는 마모된 변속기에 대한 650만 원짜리 수리비 청구서를 건넵니다. 전부 여러분이 완전히 멈추기에는 너무 급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항상 후진과 전진 사이에 기어를 바꾸기 전에 완전히 정지하세요. 단 1초라도요, 저 차량이 안정되게 하고 기어가 분리되게 한 다음 변속하세요. 자, 고치기 가장 쉬운 습관이고 말 그대로 변속기 수명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신호등에서 중립으로 변속 수년간 저는 제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연료를 절약하고 엔진의 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했죠. 영리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채 일이 적어지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현대 자동 변속기는 드라이브에 있을 때 공회전하면서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논리를 망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속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내부 유체 압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다시 드라이브로 쑤셔 넣으면 그 쿵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변속기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내부 부품의 마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무해하게 느껴지는 습관 중 하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친 변속, 기어 미끄러짐, 심지어 조기 변속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호등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브에 넣자마자 다시 중립으로 바꾸고 다시 드라이브로 바꿉니다. 한 번의 정지에서 두 번의 충격, 떡도심, 운전을 많이 한다면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식으로 변속기를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신호등에서 차를 드라이브 상태로 두세요. 오늘날의 변속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공회전 시간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립으로 전환해서 절약되는 연료는 기본적으로 제로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차가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게 하세요. 실수 3. 연료 부족 상태로 운전, 저는 기름 경고등이 켜진 채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마지막 몇 방울까지 밀어붙이면서 다음 주유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절약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건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 방식으로 제 차를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의 연료 펌프는 작동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에 의존합니다. 거의 비어 있을 때 운전하면 펌프 주변에 온도를 조절할 충분한 액체가 없기 때문에 펌프가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건조하게 작동하면 고장 납니다. 고장 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리비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더 많이요. 둘째, 연료 부족 상태로 운전하면 연료 시스템에 공기 주머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고압 설정에서요. 그 공기는 일관되지 않은 연료 전달, 낮은 성능, 잘못된 센서 판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변속기가 어떻게 변속하는지,
엔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의 컴퓨터에 나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것은 거친 변속, 지연된 가속, 심지어 실제로 엔진에서 나오지 않는 체크 엔진 라이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단지 제가 주유하기 위해 멈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료 탱크 바닥에는 수년간 쌓인 침전물과 찌꺼기가 있습니다. 거의 비어있을 때 운전하면 펌프가 그 쓰레기를 빨아들여 연료 필터와 인젝터를 통해 보냅니다. 결과 막힌 필터, 더러운 인젝터, 고르지 않은 엔진 성능. 대신 이렇게 하세요. 탱크를 절대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펌프를 식히고 센서를 보호하고 엔진에 일관된 압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에 충분한 연료를 유지하세요. 간단한 규칙이지만 숨겨진 수리 비용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변속기를 수년간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사, 잘못된 방법으로 변속기 오일 점검. 저는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것처럼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엔진 꺼짐, 차 주차, 진입로에서 차갑게 떴 알고 보니 그 방법은 완전히 틀렸고 변속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과 달리 변속기 오일은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점검해야 합니다. 차가 중립이나 주차해 있고 변속기가 완전히 예열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실제로 차를 최소 몇 분간 운전했다는 의미죠. 왜요? 변속기 오일은 가열되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울 때 점검하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따뜻할 때 올바른 레벨입니다. 그 잘못된 판독은 시스템을 과도하게 채우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거품 생성, 불규칙한 변속, C를 마모시키고 내부 부품을 손상시키는 내부 압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점검한다면 실제 판독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겁니다. 펌프가 오일을 순환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팬에 가라앉은 것일 뿐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간과되는 실수 중 하나이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속기를 파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차가운 상태에서 오일을 점검했고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반 쿼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 변속기가 이상하게 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생긴 오일이 내부 센서를 망쳤습니다. 수리비 420만 원, 전부 잘못된 점검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에만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세요. 차량에 따라 중립이나 주차 상태에서 그리고 오일을 완전히 드기 위해 최소 몇 분간 운전한 후에요. 그러면 정확한 판독을 얻고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한 조정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5. 운전하는 동안 기어 레버에 손 올려놓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은 기어 레버에 편하게 올려놓곤 했습니다. 매끄럽고 자신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동 기어 선택기는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실제 기어 변경 중에만 잠깐 작동하도록 된 시프트 포크, 디텐트 스프링, 내부 부신 같은 부품에 지속적인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 지속적인 압력은 과도한 마모, 정렬 불량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느슨한 변속, 일관되지 않은 결합, 또는 더 나쁘게는 차가 기어 사이에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전자적으로 변속이 관리되는 최신 차량에서는 컴퓨터를 혼란스럽게 하여 급격하거나 지연된 변속을 일으키는 논리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이 습관은 변속기 컴퓨터가 여러분이 수동 모드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기어로 변속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과 엔진 레이싱, 급격한 다운시프트, 그리고 부품들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덧 대신 이렇게 하세요. 두 손을 핸들에 두고 실제로 변속해야 할 때만 기어 선택기를 만지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불필요한 마모를 방지하고 변속기를 정밀하고 반응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6. 잘못된 변속기 오일 사용. 이것 하나가 거의 제 변속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역 정비소에
변속기 오일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간단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일반 오일을 추가했습니다. 비슷하다고 가정하고요. 비슷하다고요. 그 실수는 저에게 650만 원의 비용이 들 뻔했습니다. 현대 자동 변속기는 오일 유형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각 제조업체는 정밀한 변속 제어와 유압 동작을 위해 조정된 특정 제형을 사용합니다. 다른 마찰 조절제, 점도 수준, 첨가제 패키지를요, 잘못된 오일을 넣으면 기어 미끄러짐, 지연된 변속, 센서 오작동, 심지어 전체 유압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은 조용히 쌓입니다. 어느 날 차가 움직이지 않고 파워트레인 보증이 무효가 될 때까지요. 한 번의 부주의한 보충으로 전체 변속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 누군가 잘못된 병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차는 혼다입니다. 혼다는 ATFG1이라는 특정 오일을 요구합니다. 정비소는 범용 ATF를 사용했습니다. 2주 후 차가 거칠게 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러에 가져갔더니 오일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플러시하고 교체해야 했습니다. 비용 240만 원, 그리고 그건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더 오래 운전했다면 전체 변속기를 교체해야 했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제조업체가 지정한 정확한 변속기 오일만 사용하세요. 대체품 없습니다. 추측 없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나 후드 아래 라벨을 확인하세요. 정비소가 OEM 승인 오일을 사용한다고 확인할 수 없다면 가세요. 잘못하는 비용은 너무 높습니다. 실수 7. 주차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기 전은 기어 선택기의 피가 차를 주차하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한 진실이 있습니다. 주차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 브레이크로 차를 제자리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변속기 내부의 주차 폴 파킹 폴이라는 작은 내부 부품에 의존합니다. 출력 샤프트를 잠가 움직임을 방지하는 변속기 내부의 작은 금속 핀이죠.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의 전체 무게 1800kg 이상 전부가 그 작은 핀에 달려 있는 겁니다. 평지에서도 위험합니다. 약간의 경사에서도 위험합니다. 다른 차가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거나 경사가 충분히 압력을 이동시키면 그 주차 폴은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내부 변속기 손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전체 재건이 필요할 겁니다. 더 나쁜 것은 부러진 폴은 차를 전혀 제자리에 고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폭주 위험으로 만들죠. 여기 실제 악몽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 이웃이 언덕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없이 폐만요. 밤에 눈이 녹았고 차가 뒤로 굴러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차 폴이 부러졌습니다. 변속기 재건 590만 원, 상대방 차 손상 300만 원, 전부 몇천 원짜리 케이블이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주차로 전환하기 전에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세요. 특히 언덕이나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요. 1초 걸리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속기에서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500만 원짜리 기어박스가 몇천 원짜리 케이블과 브레이크 레버가 하도록 만들어진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실수 8. 예열을 위한 공회전 잘하면서 저는 항상 차를 시동하고 10분간 공회전 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하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추운 아침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매 겨울, 매 이른 아침 엔진을 보호하고 싶을 때마다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은 현대 차량은 긴 공회전 시간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 구식 습관은 이제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속기 오일은 실제로 움직일 때까지 완전히 순환하지 않습니다. 엔진을 공회전시키면 약간 따뜻해지지만 변속기는 차갑게 유지됩니다. 그 차갑고 끈적끈적한 오일은 나쁜 윤활, 더 많은 내부 마찰, 더 빠른 마모를 의미합니다. 특히 운전 첫 몇 분 동안요. 거기에 공회전이 비효율적으로 연료를 태우고 배기 시스템에 응축수를 쌓는다는 사실을 더하면요. 차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차량에서 차를 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부드럽게 운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회전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이 엔진과 변속기를 작동 온도의 30% 더 빠르게 도달시킵니다. 그리고 그 10분간의 공회전 약 0.7리터의 가솔린을 낭비합니다. 한 달이면 9리터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엔진을 시동하세요. 최대 30초간 공회전 시키세요. 그런 다음 처음 몇 분간 부드럽게 운전하세요. 그러면 엔진과 변속기 모두 더 빠르게 작동 온도에 도달하고 내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연료를 절약합니다. 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공회전이 아니라 굴러가면서요. 실수구, 변속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시. 이것은 제 정신을 날려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전화기용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제 변속기가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를 건너뛰면 심각한 기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자동 변속기는 TCM, 즉 변속기 제어 모듈에 의해 제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체는 버그를 수정하고 거친 변속을 부드럽게 하고 오일 압력 제어를 개선하는 중요한 업데이트를 릴리스합니다. 그 업데이트를 받지 않으면 변속기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운시프트 중이나 정체 구간에서요. 저는 몇 달간 무시했습니다. 변속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날 기어 사이에서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고칠 수 있었던 업데이트, 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실제 예시가 있습니다. 혼다 CR-V는 2018에서 2020 모델에서 알려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속에서 거친 일이 변속이요. 해결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료, 노동 없음, 부품 없음. 하지만 수천 명의 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들은 변속기 교체라고 말하는 정비사에게 갔습니다. 비용 520만 원에서 780만 원, 전부 무료 소프트웨어 파일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모든 정비 예약에서 차량에 사용 가능한 TC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딜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업데이트는 종종 내부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문제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수리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리스트를 즐기고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채널의 차량이 장기렌트 장기리스 플랫폼 차여기에서 후원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만약 렌트와 리스가 필요하다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수 10. 견인하거나 언덕을 오를 때 오버드라이브로 운전 처음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하며 언덕을 올라갔을 때 평소처럼 드라이브 상태로 변속기를 두었습니다. 큰 실수. 제가 변속기의 초과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 그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기어는 무거운 짐이나 가파른 오르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항, 낮은 RPM, 평평한 도로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하중이 걸리면 오버드라이브는 기어 헌팅을 일으키고 변속기 오일을 과열시키고 토크 컨버터를 1개 이상으로 밀어붙입니다. 즉시 손상을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 오일, 기어 미끄러짐, 조기 변속기 고장을 얻게 됩니다. 부드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변속기를 졸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에서 견인하는 것은 변속기 온도를 섭씨 40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속기는 섭씨 95도 이상에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언덕, 플러스 트레일러, 타스, 섭씨 110도 이상. 그건 파괴 구역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견인하거나 오르막을 운전할 때 오버드라이브를 끄고 사용자 설명서에 권장된 낮은 기어로 전환하세요. 엔진 부하를 조절하고 변속기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스트레스 해서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동차를 조용히 파괴하는 10가지 어리석은 실수를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실수들이죠.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어떤 습관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또는 오늘 드디어 멈추는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미래의 수리비로부터 여러분을 구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무료이고 앞으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운전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떠나지 마세요. 변속기를 보호하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장 비싼 자동차 실수 중 일부는
기계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다음 대출, 보험 정책 또는 보증 결정이 고장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쁜 재정 결정부터 잘못된 보험 플랜을 신뢰하는 것까지 제가 뭘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차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갑이 뒤따를 때까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운전하세요. 자역이지